서천군 미디어 문화센터 소풍플러스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제가 요즘 가보고 싶은 곳이요? 제주도, 발리, 파리. 너무 많죠. 아빠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관심 있는 거요. 골프, 자전거, 사진, 기타, 낚시. 집사람이요? 집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이는 없습니다. 가족일지라도 오늘 가족끼리 물어보세요. 행복을 전파합니다. 라디오 서천 1919. 인디언 썸머라는 말 아시나요? 북미나 유럽에서 온 말인데요. 늦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기 전에 일주일 정도 반짝 따뜻한 날이 계속된다고 합니다. 옛날 캐나다를 탐험하던 한 탐험대가 하필 이 인디언 썸머 기간에 캐나다를 보고서 살기 좋은 곳이라고 착각을 해서 이주를 했다가 혹독한 겨울 동안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탐험대 입장에선 인디언 썸머는 아마 신기루와 같은 존재였겠죠? 이 인디언 서머라는 말이요. 또 비유적으로는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라는 의미로도 쓰인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인디언의 서머는 언제신가요? 지금이신가요? 안녕하세요. 9월 10일 목요일 라디오 서천 1919의 정수아입니다. 첫 곡으로 스테레오포닉스의 인디언 썸머 띄워드렸어요. 인디언 썸머라는 이 말이 이제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9월 말 10월 가을에서 겨울로 들어가기 전에 반짝 따뜻해지는 때를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물론 시기가 지금은 조금 빠르긴 하죠. 지금에 해당된다기보다는 한 달 뒤쯤 아마 요 시기가 올 텐데요. 저는 사실 이 말을 영화를 통해서 좀 알게 됐어요. 실제로 2001년도에 인디언 썸머라는 제목으로 이미연, 박신양 주연의 영화가 있었는데요. 그 사형수 여인과 그 담당이었던 판사의 그 짧은 사랑을 그린 슬픈 로맨스 영화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마지막에 그 박신양이 했던 그 말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잠시 읽어볼게요. 겨울 앞에 다시 한번 뜨거운 여름이 찾아와 주길 바라는 사람만이 신이 선물한 짧은 기적인 인디언의 태양을 누릴 수 있다고. 내가 그 늦가을의 기적을 기억하는 것처럼 기억하는 동안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 박신양처럼 제가 멋있게 대사를 읽을 수는 없지만 그 굉장히 이제 영화 전반적인 줄거리와 아마 더 조화가 돼서 저한테 인상 깊었겠죠. 어쨌든 영화 속에서는 그 남녀의 어떤 찬란한 사랑, 그 짧은 순간을 그리고 있지만요. 우리의 삶에도 아마도 적용이 되겠죠. 오프닝 때도 얘기했지만 어떤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 1919 청취자분들께는 이 인디언 서머가 언제실까요? 이미 오셨을까요? 아니면 지금? 기다리고 계실까요? 저는 아직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서의 생활도 물론 충분히 즐겁지만 조금 더 행복한 날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모두 행복해지길 바라시면서 언젠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인디언 서머가 오길 바라면서 이런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 오셨다면 오신 내용을 제게 알려주셔도 되고요. 아직 오지 않았다면 위로의 말을 건네주세요 하고 저한테 또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또 열심히 위로해 드릴게요. 참여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문자 메시지 가능합니다. 010-6758-5579
010-6758-5579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6758-5579입니다. 이 번호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고정번호니까 여기 소풍 플러스라고 저장을 해주신 이후에 여러분의 다양한 얘기들 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카톡으로도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아이디 검색창이나 플러스 친구 검색창에서 소풍 플러스 검색하시면요. 서천군 미디어문화센터 소풍 플러스가 나옵니다. 친구 추천하시고 채팅방에 하고 싶은 여러분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서 어플리케이션 있다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현재 안드로이드 폰만 가능하고요.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에서 서천군이라고 검색하시면 애플리케이션 서천군 미디어문화센터 소풍 플러스가 바로 나옵니다. 다운받으시고 하단에 라디오를 누르시면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안드로이드 폰은 팟빵, 아이폰은 팟캐스트 가능합니다. 팟캐스트로 들어가셔서 서천이라고 검색하시면 서천 FM이 나옵니다. 목록에 현지 센터에서 하고 있는 여러 방송들, 라디오 서천 1919뿐만 아니라 1328 라디오 내 친구, 떴다 의소대까지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디오 서천 1919는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1시에 진행을 하고 있죠. 목요일 코너는 조금 화요일과 달라서 순서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는요. 서천군 지역정보 소식입니다. 제가 지난 2주 동안에는 혼자서 열심히 차분하게 참 지루하게 정보들을 좀 알려드렸는데 오늘은 드디어 송묘 리포터가 대기하고 계십니다. 민녀송님과 함께 생생한 정보와 소식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이어서 알쏭달쏭 사경, 사회적 경제를 잘 모르는 청취자를 위해서 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박춘섭 연구원님과 전화 연결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벌써 9화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천 속으로에서는요. 서툰 농부들 협동조합의 최강진 대표님 직접 또 스튜디오에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서천 1919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서천시장협동조합 서천N에서 직접 생산한 산들 그리고 바다의 천연조미료 3종 세트, 근로자가 주인인 착한 기업 천군만마에서 회오리 무료 세차권을, 내 안에 울림 너와의 몸짓 사회적 기업 전통예술단 혼에서 무료 관람권, 자연의 가치를 알아가는 흑체험교육의 메카 아이말 영농법인에서 도자기 무료 체험 및 무료 시음권, 마지막으로 서천의 생태와 문화 그리고 맛이 숨쉬는 서천 생선꿀가게 협동조합에서 무료 시식권을, 마지막으로 1500년의 역사가 숨쉬고 한국의 멋을 간직한 사단법인 한산모시조합의 기능성 모시양말 세트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서천 1919 정수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천군의 핫한 지역정보와 소식을 전해드리는 첫 번째 시간이죠. 서천군 지역정보 소식 시간입니다. 드디어 오셨습니다. 서천군의 미녀, 송미호, 미녀송, 송미 리포터와 오랜만에 함께 또 수다를 한번 떨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네, 박수를 치고 있는데 뭔가 기쁘지 않네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송미옥 씨는 너무너무 기쁜데 제 기분이 약간 그렇네요. 네, 가을이라 그런가 봐요. 자, 이거 왜 주신 거죠? 보라고 주신 건가요?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이 아니라 벌써부터 맛이 가고 있어. 첫 번째 코너네요. 서천군 지역정보 소식 시간인데요. 어떻게 지난 2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근데 네. 이제 라디오 서천 1919 하는 시간에 사무실 지키고 있고 휴가 갔다 오고 이러고 있다 보니까 좀 심심하더라고요. 괜히 좀 어색하죠. 2주 만에 또 오니까 막상 네. 이거 뭐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저도 사실 생방이 굉장히 오랜만인 느낌이에요. 같이 하니까 역시 혼자 할 때보다 뭔가 둘이 함께 하는 게 훨씬 괜히 기분이 좋고 그렇네요. 네. 특히 이 부스에 지금 여자 셋이 앉아 있는데 굉장히 정말 수다 떠는 기분입니다. 수다방에 온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지역정보 소식은 어떨지 또 궁금한데요. 오늘 몇 가지 소식인가요? 네, 오늘은 총 2가지인데요. 그 서천군이 2016년도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에 선정됐다는 소식하고요.
그리고 종합교육센터에서 공주대와 연계한 대학 중심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학점 과정 수강생 모집한다는 내용입니다. 언뜻 들어서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더 자세히 알려주셔야 청취자분들이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 2016년도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선정한다는 소식이 있네요. 이게 어떤 소식인가요? 네, 첫 번째 소식은 서천군이 2016년도 일반 농산 어촌 개발 사업에 선정되었다는 소식인데요. 네, 좋은 이게 소식이죠. 농산 어촌 개발이라면은 일단 농산물과 산촌 네. 어촌. 농산촌 어촌. 그래서 이렇게 두 종류 사업인 건가요? 네,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서천군이 선정된 걸 보면 네. 두 가지 사업이 선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하고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그 말이 어렵나요? 그러니까 네. 쉽게 생각하면 네. 그 일반 농촌 개발 사업이라고 네, 보시면 되죠. 네. 그 안에서 시가지 중심지 활성화 사업하고 마을 만들기 사업인데 창조적 마을 만들기. 창조 경제와 지금 네, 그런 것 같아요. 맞물려서 그렇게 이름을 지어놓은 거군요. 네. 뜻은 그렇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는 거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게 사업이 진행되는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해당되는 사업들을 보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비인면 소재지, 그러니까 비인 면사무소에 있는 면 소재지가 해당이 되고요.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마서면에 속해 있는 도삼 1위와 판교면에 가면 등골이라고 해서 네. 되게 전원주택이 예쁘게 지어져 있는 그 마을이 있어요. 네. 그쪽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여기가 그러니까 두 가지 사업인데 그중에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비인면, 창조적 마을 만들기, 마을 형성 사업 같은 경우는 마서면에 속하는 도삼 1위, 판교면, 등고리가 해당된다고 하네요. 이게 각각 어떤 식으로 좀 더 지원이 되고 그런 것들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비인면 같은 경우엔 세태한 시가지 활성화를 목적으로 이제 주민복지하고 역사와 문화 그리고 생태 보존과 가로상업 공간 조성을 위해서 내년부터 2020년까지 총 5년간 사업비가 60억이나 투자된다고 하네요. 60억이요? 네, 5년간 60억이면. 이 60억 좀 2억을 저희한테 주면 참 고마울 것 같은데. 아이고. 그렇군요. 이게 2020년이면은 몇 년, 5년간, 그러니까 네. 5년 동안 60억이면 그렇구나. 엄청나게 큰 규모의 지원 사업이네요, 이게요. 네,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또 마서면 같은 경우에는 마서면하고 그 도삼 1위, 판교면, 등고리 같은 경우에는 네.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보면 공동 문화복지하고 경관 생태 분야에서 주민 참여형 마을 만들기 경관 개선 사업이 우수 사례로 인정을 받아서 이제 2017년까지 여기는 각 마을별로 5억 원씩 지원받아서 문화공간 조성하고요. 깨끗한 마을 만들기를 위한 생태하천 정비 및 둘레길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요즘 지역에 이렇게 여행을 다니다 보면 둘레길 형성을 많이 잘 해놨더라고요. 그쵸? 여기도 이렇게 둘레길 조성 사업을 해서 잘 꾸며놓으면 이 마을이 나중에 또 관광지로도 들르는 경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봅니다. 상황 들어보니까 진짜 지금 현재 저희 서천군청의 슬로건이죠. 행복한 군민, 희망찬 서천. 이게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글거려.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번 일반 농산어촌 개발 선정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도 되고 또 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살아가기에 참 좋은, 정말 살기 좋은 서천으로 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 소식은요. 서천군과 공주대가 함께하는 2015학년도 2학기 학점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는 소식입니다. 저 지난번에 제가 언뜻 이제 평생교육을 진행했다고 각 이제 지역마다 했다는 얘기를 그때 정보를 알려드렸던 것 같은데, 평생교육이 사실 얼마만큼 잘 되고 있는지는 전 잘 몰랐어요. 근데 이게 공주대와 연계해서 이런 교육과정 운영한다고 하는군요. 사실 서천군하고 공주대는 좀 거리가 있지 않나요? 공주대는 공주시에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같이 연계를 해서 그러니까 대학이 없으니까 서천군에 네. 그렇게 연계를 해서 한다는 거군요. 이번 학점 과정이 이제 어떤 건지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실까요? 네, 이번 학점 과정 설명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 과정 같은 경우에 일단 시간제 등록이란 걸 먼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시간제 등록이란 학점 은행제하고 관련된 제도인데요. 그러니까 대학교에 진학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고졸 학력 이상의 재직자나 학위 취득을 희망하는 주부 또는 이제 전직을 위해서 새로운 학위 취득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 과정에서 개설된 교과목을 과목당, 그러니까 시간제로 해서 이수할 수 있도록 해서 학위 취득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대학에 입학하지 않고 매 학기 단위로 교과목을 수강하고 학점을 취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졸업을 못하신 분들이라던가 뭔가 그렇죠. 놓쳐서 이렇게 사정상 학점을 제대로 취득하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한 과정이겠네요. 네. 모집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이번 교육 과정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계신 서천 군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요. 네. 교육 장소는 그 봄해마을에 있는 서천군 종합교육센터에서 진행되고 교과목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평생교육사 양성과정하고요. 네. 요즘에 뜨고 있는 진로상담사 양성과정 이렇게 두 과정이 있다고 해요. 평생교육사와 진로상담사 양성과정. 모집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모집 기간은 현재 지금 모집하고 있고요. 다음 주 월요일 14일까지 모집합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네. 빨리 신청하셔야겠네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학습비는 그러면은 무료겠죠? 이제 그동안의 종합교육센터에서 진행되는 교육들을 보면 거의 무료였어요. 거기 네. 이제 본인이 교재비나 뭐 실습비 이런 것 정도 내는 거였는데 이거 학점 과정 같은 경우에는 학점을 받는 거기 때문에 학점당 8만 원씩 계산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3학점짜리를 들으시면 8만 원 곱하기 3학점에서 24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뭐 이거는 사실 진짜 학위니까, 그쵸. 정식 학위니까 또 이렇게 돈을 내고 배워야 또 책임감 있게 배우실 거예요. 네. 그렇죠? 방송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좀 들어보니까 이게 이렇게 학점비를 책정해서 듣기는 해도 장학금 지원도 좀 된다고 들었습니다. 장학금 하면 또 열심히 더 들으실 것 같은데요. 이게 장학금 지원은 어떻게 될까요? 네, 장학금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전액 면제되는 희망 장학금, 그리고 70%가 지원되는 열정 장학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30%가 지원되는 일반 장학금이 있는데요. 그 각각 해당되는 걸 설명드리면 희망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서 뭐 이제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이 있고 네. 취약계층. 장애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비롯한 취약계층에 해당되고요. 열정 장학금은 서천 군민이나 이제 여기 서천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 장학금은 위에 두 가지에 다 해당되지 않고 서천군 지역 외의 분이 만약에 와서 듣게 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서천 군민들을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장학금이 일단 지원이 되네요. 그렇죠. 희망 장학금과 열정 장학금에 해당되니까. 그렇군요. 이게 어디로 접수를 하면 될까요? 네, 서천군 평생학습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예전에 여기에서 하는 직업상담사 과정을 잠깐 들었었는데 네. 이제 거기에 참가 신청서 작성하셔서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셔서 봄해마을 그 종합교육센터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 공지사항 참고하시다 보면 거기에 각자 갖춰야 할 이제 서류들이 다 설명이 돼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인터넷 홈페이지 보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서천군 종합교육센터 전화로 문의가 가능한데요. 전화번호 안내해 드릴게요. 041-953-8590. 041-953-8590으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두 가지 소식 알려주셨어요. 아니 근데 되게 오랜만에 하신 것 치고는 뭐 굉장히 떨지 않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하시는데요. 이제 알아서 막 전화번호도 막 얘기해 주시고 제가 질문하기도 전에 얘기해 드릴게요. 뭐 이러면서 잘 하시는데요. 아쉽네요. 오늘 두 가지 소식밖에 없어갖고 좀 더 떨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아까 이게 사전에 이제 방송 들어가기 전에 그 축제 있었다고. 네. 그거 하나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고. 그 서천이 가을 전어로 유명해요. 그 집 나간 며느리가 가을 전어 굽는 냄새에 다시 돌아왔다고 할 정도로 먹고 싶네요. 가시죠. 네, 그 축제 전어 꽃게 축제거든요. 그게 이번 주 토요일에 홍원항 일원에서 개최된다고 하니까요.
맛보실 분들은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 닭백숙에 이어 이제 한번 전어로 가는 건가요? 네. 전어로 이렇게 한번 단합을 또 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두 가지 소식과 축제 소식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창구 지역정보 소식의 송묘 리포터였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서천 1919는요. 서천구 시장협동조합 서천N 근로자가 주인인 기업 천군맘마, 사회적 기업 전통예술단 혼, 흑체형교육의 메카 아이말 영농법인, 서천 생선꿀가게 협동조합, 사단법인 한산모시조합이 함께합니다. 네, 신호가 살짝 어긋났지만 괜찮습니다. 이 노래가 그렇게 남자들이 좋아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 노래예요. 태연의 들리나요? 듣고 오겠습니다. 가슴이 소리쳐요. 그대 앞을 그대 곁을 지나면 온통 세상이 그대인데 그대만 그리는데 그대 앞에선 숨을 죽여요. 내게 그대가 있냐.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서천 1919 정수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알쏭달쏭 사경. 네, 라디오 서천 1919 두 번째 코너입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코너를 하는 시간이죠. 오늘도 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박춘소 연구원님과 통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됐을까요?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예,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목소리가 차분하시죠? 네, 지금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제 목소리 이제 잘 들리시나요? 저의 예, 울부짖음이 들리시나요? 예, 서천하고 공주하고 멀기 때문에 멀리 들립니다. 그래요. 어쩔 수 없는 물리적 한계가 있는군요. 어쩔 수 없어요. 예. 아까 회의 중이라고 잠깐 전화 드렸을 때 네, 지금 회의 막 끝나시고 전화 받으신 거예요? 예, 지금 불이 나게. 어쩐지 그래서 처져 보이시는. 어제부터 연락할 때마다 지금 곧 회의가 끝나서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게요. 힘드시죠? 요즘에 너무 회의가 많아서요. 그러니까요. 회의적이시죠? 그래서. 예, 최근에 회의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인생에 지금 회의를 좀 느끼고 있습니다. 언제 한번 놀러 와서 저랑 밥 한 끼 하셔야죠. 이렇게 구화까지 지금 접어들고 있는데 안 오실 건가요, 정말? 이대로 끝이신가요? 그저 우찌온가?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제가 더 네? 상처받기 전에. 오늘 이제 또 벌써 구화인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 알려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공유경제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공유경제요? 예. 저는 사실 이 얘기를 최근 몇 년 동안 좀 많이 들은 용어 같은데요. 일단 공유경제라는 개념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08년에 미국의 하버드대의 로렌스 레식이라는 교수에 의해서 처음 사용된 말인데요. 네. 그러니까 생산된 제품, 한 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서 협업 소비를 하자 하는 이런 경제 어떤 모델 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 좀 어렵게 얘기했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물품을 소유하지 않고 서로 대여해주고 또 이렇게 대여하면서 같이 사용하자는 그런 어떤 경제 활동, 경제 모델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지쳐 보이십니다. 나 방송하기 싫어 이런 느낌이신데 아니시죠?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지금 네. 목소리가 조금 잠겨서 그럴 거예요. 그러시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그쵸. 언제나, 예. 언제 한번 또 여기 오실 거잖아요. 저랑 약속했잖아요, 이미. 그쵸. 이거 방송 중이니까 뭐, 이거 합의된 거. 오케이?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군요. 그래서 네. 이게 하나의 물품을 그냥 내가 쭉 갖고 소유하고 쓰는 게 아니라 뭔가 서로 나눠 쓰자는 개념 같은데요. 이게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뭐 이거를 듣고 계시는 분도 그렇고 워낙 요즘에 많은 얘기가 돼서 뭐 우버 택시, 뭐 우버라든가 네. 에어비앤비 같은 게 이제 최근 세간의 화제죠. 맞아요. 이제 뭐 간단히 얘기해서는 우버는 사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자기가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 자동차를 사용하자는 개념이고 에어비앤비는 사용하지 않는 방을 한번 좀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사용해보자라는 그런 사업 모델이라고 보면 되죠. 우버는 저도 이제 서울에서 살 때 제가 직접 이용해 본 적은 없는데 이제 그 얘기가 한때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렇죠. 우버의 그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인지 조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우버는 뭐 우리의 콜택시하고 유사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스마트폰 앱에서 이제 차량에 가까운 곳에 있는 우버 등록자들한테 운전기사한테 네. 자기 차를 가지고 와서 이제 그 우버 이용자를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장점은 소비자에게는 아주 저렴하게 이용자는 저렴한 요금으로 택시와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우버 등록자들은 이제 남은 시간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차량을 활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버는 그렇고 뭐 에어비앤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가 사용하지 않는 빈 방을 이제 예를 들어 그 지역을 여행하는 사람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민박처럼 이제 서비스를 하는 빌려주는 서비스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렇군요. 우버와 에어비앤비가 공유경제 대표적인 예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여기서 좀 궁금한 게요. 이게 에어비앤비는 이제 민박처럼 민박 같은 개념인 것 같고 또 우버도 약간의 렌탈의 개념이랑 비슷해 보이는데 이게 뭐가 다른 걸까요, 이게요? 그 뭐 에어비앤비는 좀 이따 얘기 드리고 우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렌탈하고 좀 다른 게 그러니까 이거는 P2P죠.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 거래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거쳐가는 게 없으니까 그만큼 비용을 내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잔존 가치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이제 미국에선 큰 거는 이제 이게 미국에서는 렌탈 서비스가 하루 단위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1시간 단위 뭐 이렇게 뭐 30분 단위로도 대여가 가능해서 어쨌든 자원을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거는 에어비앤비랑 우버랑 공통점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사용했을 때 만족도, 신뢰 수준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그 회사가 아니라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통해서 피드백이 바로바로 온다는 거죠. 즉각적으로 그래서, 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참여자들 가운데 그런 신뢰 그리고 그런 유대감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렌탈 서비스하고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페이스북에 있는 어떤 이 사람을 이 집을 사용했던 민박처럼 활용했던 사람들의 어떤 뭐 얘기들 그리고 뭐 이 페이스북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집주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건 뭐랄까요? 그런 신뢰를 갖고 진행을 한다는 것점에서 기존에 있는 사업하고는 좀 다른 형태죠. 그러니까 저렴하기도 하지만 그 즉각적인 그 피드백들이 SNS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보니까 포장돼 있지 않고 뭐고 제대로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 이제 판단이 된다라는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저도 뉴스 기사 한때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 우버 논란이 좀 많았었거든요. 저는 신선하기도 하면서도 좀 사용할까 하다가 약간 거부감이 들기도 좀 했었어요. 왜 그런 걸까요?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이제 프랑스에서는 뭐 며칠 전에 계속 신문 기사화 됐었는데 이제 택시 기사들이 우버를 단속하라 하고 막 각처에서 시위를 벌였고요. 뭐 사진 같은 거 보면 이제 우버를 하는 그런 이제 그 고급 차를 막 밀어 제끼고 막 그런 것들도 보이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 스페인, 프랑스, 독일 같은 경우는 유사 택시 사업으로 해서 지금 영업 정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리고 네. 우리나라에서도 무면허 영업하고 관련돼서 지금 경찰이 입건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영업이 좀 어려워진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미국에는 샌프란시스코 지법에서 우버 운전자를 노동자로 판단을 해서 지금 이런 부당 대우를 하고 있다라고 판결까지 난 상태입니다. 각 나라에서 지금 다 약간 부정적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는데요. 이게 공유 경제에 대해서 그 논란이 조금 많네요. 예, 논란이 꽤 있고요. 근데 그래서 쟁점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공유경제. 첫 번째는 노동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유경제는 결국에는 노동자 임금을 낮추고 노동자의 질을, 그러니까 노동의 질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질 거다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정규직을 없애고 프리랜서나 계약자의 고용 형태로 네. 사람들을 내몰고 노동자를 내몰고 결국에는 저임금 노동자로 되고 그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가계 소득의 감소 아니면 이제 자기가 이제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의 축소 그러면 그거는 결국에는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요. 예,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장점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쓰이지 않는 방, 우리가 아까 얘기한 쓰이지 않는 방, 쓰이지 않는 자동차, 그 외에 뭐 재화, 자신의 시간을 적절히 사용하면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그게 이제 결국에는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에어비앤비 이제 한국 대표를 맡고 있는 조상구 씨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에서 제공하는 숙소의 76%는 주요 호텔 지역, 그러니까 도심 지역에서 벗어난 곳에 있기 때문에 네. 벗어난 곳에 있는 곳에 머물고 또 이용자의 매출의 절반 정도는 그 숙소 인근에서 발생했다. 그렇기 때문에 에어비앤비의 이 비즈니스 모델은 지역 상권을 살리는 좋은 서비스다라고 하는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장단점이 다 이렇게 있는데 이런 공유 개념 자체가 아직 체계가 정확히 잡히지 않아서 이런 논란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러겠죠. 지금은 저는 과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것도 하나의 이제 혁신적인 어떤 그러니까 뭐랄까요? 뭐 파괴적 혁신이라고 얘기도 하긴 하는데 이런 혁신이 나왔을 때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기존의 그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반발을 네. 불러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첫 시간인가 둘째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길드 조직이 네. 이제 어떠한 그 특허권이라는 어떤 소유권 개념이 들어오면서 길드 네. 조직이 파괴됐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네네네. 그냥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서 이런 두 어떠한 그 시스템이 이제 부딪히면서 이제 어떠한 방향으로 이제 바뀌어 나갈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좀 잘 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다양한 모델 이제 그 이런 공유 경제라고 해서 다양한 모델들을 선보이고 있는데 저는 집카라는 모델을 제일 처음에 경험을 했어요. 네, 집카가 뭔가요? 굉장히 예, 재미있는 모델입니다. 집카. 예, 좀 집카.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2000년 보스턴에서 네. 모빈 체이스와 뭐 안처 다니엘슨이라는 유치원 학부모가 시작한 건데요. 네. 그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버 택시도 일일 단위가 아니라 이제 시간제로. 시간 단위로 했잖아요. 네. 이제 그래서 자기들이 사용하지 않는 거를 사용하는 서비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공유 사업을 시작한 건데요. 그 특별히 이제 유치원 학부모들이 사용했다 그러면 딱 느낌 오시죠? 그렇군요. 딱 그 등하교시 때 이제 필요하니까 네. 그 부모들 입장에서는 뭐 하루 종일 렌탈을 하기에는 부담스럽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구상을 한 거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만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집카를 시작한 사람들, 특별히 모빈 체이스라는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자신들의 이익만이 아니라 네. 공유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런
어떠한 신념들을 통해서 시작을 했는데 네. 이제 2000년에 시작한 것이 2011년도에는 나스닥에 이제 상장을 해요. 아, 집카라는 게. 오, 그래서 네. 2012년 말에는 77만 명의 회원과 연매출이 2억 7,900만 달러라는 수준까지 성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2013년도에는 미국의 렌터카 체인인 에이비스라고 아주 큰 네, 렌터카 그쵸. 체인인데, 예, 5억 달러, 5억 달러인가요? 5억만 달러 아닌가요? 5억만 달러, 예, 5억만 달러. 예, 이 어쨌든 정도면은 뭐, 5억 불에 팔렸습니다. 그래서 아, 사실은 이런 것이 그냥 팔렸다, 비즈니스 네. 모델적으로 성공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이면을 보면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게 자동차 사회잖아요. 그쵸. 자동차 사회에서 자동차의 소유라는 어떤 그 거대한 신앙을 깨뜨렸다. 거기에 성공했다. 그런 거에 좀 초점을 둘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엄청나게 2013년까지 이렇게 성공을 하고 나서 그 네. 처음에 그 사업을 구상했던 그 모빈 체이스 아니면 안전 아니스니 예, 그 이후엔 또 뭐 어떤 다른 사업도 혹시 뭐 또 펼쳤나요? 예. 그래서 2013년도에 그 에비스의 그 집카를 넘기고 네. 파리에서 또 비슷한 사업을 시작해요. 이제 네. 버즈카라고 해서 네. 시작을 하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회사가 차량 이제 제일 처음에는 이제 사용하지 않는 차를 집에 있는 거를 이제 예약해가지고 하다가 네. 이게 전국망이 되면서 이제 회사가 이제 차량을 구매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확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버즈카에서는 좀 더 나가서 네. 차량이 아닌 커뮤니티에 투자해서 소셜 캐피탈,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적 자본을 정말 만들어내겠다라는 네. 그 신념 하에 동료 회사 개념이라는 걸 만들어내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냐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끼리 자가용을 빌려주는 시스템을 인터넷 무료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미국에서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간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런 개념들로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게 네. 어떤 일정 기준이나 규약 같은 것도 정했을 것 같아요. 예, 그 사업이라는 게 저희가 그 사회적 기업 하시는 분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네. 사실 좋은 의도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가 가장 커요. 그렇죠. 사업이니까요. 그래서 네. 여기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자동차 보험회사랑 같이 이거를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보험회사랑 이제 협의를 해서 오너에게는 운전 기록, 이력을 체크할 수 있도록 이제 요구를 하고, 비즈니스 쪽에서는 그거에 맞춰서 면책 자기 부담금을 아주 굉장히 적게 설정을 해요. 네. 그러면서 이 사업들이 굴러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료 회사라는 개념을 갖고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이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빌리려고 하는 사람이 가치관을 같이 갖고 서비스와 상품을 같이 제공한다라는 개념으로 기업을 운영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듣고 계시는 분들은 좀 그러니까 딱 느낌이 오겠지만 이 동료 회사 개념이라는 거는 비단 공유 경제의 개념으로 딱 한정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어떤 부분이 조금 어려운 지점이 좀 될까요? 그래서 앞서도 좀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제 공유 경제라는 게 네. 뭐랄까요? 결국에는 이제 노동의 유연화, 우리 사회에 좀 화두화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좀 연결이 돼요. 근데 사실은 우버 같은 비즈니스 모델이 소비자들한테 많은 편익을 제공하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택시 기사들은 이제 정규직보다는 프리랜서나 이런 쪽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공유 경제라는 게 단순히 물건을 나눠 쓰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협력과 협동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공유 경제는 거대 자본의 논리에 악용될 소지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아까 공유 경제에서 이 공유 경제는 아까 전 모빈 체이스, 아까 그 집카 네. 시작했던 사람들처럼 지속 가능한 사회, 그 다음에 지역,
뭐 소셜 캐피탈, 그러니까 사회적 자본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건 지속 가능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거 들어보신 분은 뭐랑 연관이 될 텐데 사실은 사회적 경제하고 맞닿아 있어요. 네. 예.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하다가는 또 우리 정 아나운서한테 혼날 것 같아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좀 촉박합니다. 네, 지금 내일이 마지막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 시간이 네. 좀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얘기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얘기하고 같이 정리를 하면서 우리들의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해서 최근에 한계비용 제로사회라는 어떤 화두들이 좀 나오고 네. 있는데 이런 내용들하고 좀 다 같이 해서 뭐 할까 그러면서 이 코너를 한번 맞춰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끝이 있으면 시작이 있으니까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공유경제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시간이 저희가 이제 없는 관계로 빨리 네. 마무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네. 퀴즈 마지막으로 하나 내주시죠. 네, 퀴즈는 우버와 에어비앤비가 어떤 개념의 대표적인 예일까요?입니다. 계속 나왔던 네 글자 개념이지요. 네. 요거 아시는 분은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20분 가까이 굉장히 전화 연결 차분하게 네. 잘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엔 조금 더 기운 차리시고 또 다음 마지막 화로 뵙겠습니다. 기운은 있고요. 네.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공유예요. 이상입니다. 제가 웃었어야 되지 못 웃었네요. 미처 못 웃었어요. 아이고 웃어라. 네, 이렇게 가는 걸로. 네. 다음 주에 그러면 공유를 좋아하시는 예나 네. 아버님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상으로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박준성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알고 싶으신 청취자분은요. 홈페이지 csec.or.kr로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선희의 인연을요. 정말 짧게 듣고 와서 바로 서천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서천 1919 정수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코너 시간입니다. 서천 속으로 시간인데요. 매주 목요일마다 서천의 새로운 경제를 위해 뛰는 마을기업의 사회적기업 대표를 직접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서툰 농부들 협동조합의 최광진 대표님 모셨습니다. 바로 한번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마이크를 조금 더 가까이 저처럼 바짝 붙여주셔서 얘기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라디오 서천 1919 청취자분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서툰 농부들 협동조합 대표 최광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좀 많이 떨리신가요? 예, 제가 막 아까 방송 전에는 굉장히 말씀 잘하시던데요. 예, 근데 여기 마이크 대고 막 이러니까 그래요? 낯설어갖고요. 굉장히 편하게 대화를 하시는 매력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아마 익숙해지실 거예요. 예. 아무튼 반갑습니다. 서툰 농부들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사실 이름을 언뜻 들었을 때 좀 알 것 같기도 하면서 정확히 뭘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모르시는 청취자분들 위해서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들 그 귀촌 후에 농사가 서툴고요. 또 시골 사회 자체도 서러요.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여럿이 모여서 어떤 이런 협동조합을 만들고 그래서 서툰 농부들이라고 지었습니다. 말 그대로 농부는 농부인데 조금 서툴러서 쭉 아니고 아주 많이요. 어떻게 서툰 농부가 짓는 농작물은 어떨까 좀 궁금한데 이게 혹시 언제 이 협동조합이 시작됐을까요? 2013년 9월에 만들었고요. 그러면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네요. 예, 얼마 안 됐습니다. 현지 협동조합 구성원은 어떻게 될까요? 구성원은 지금 한 9명 정도. 9명 정도? 굉장히 가족 같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저희 부모님은 가능한가요? 저희 부모님도 귀촌을 막 생각하고 계시고 저희랑 뜻이 같다면 뭐
그렇죠. 항상 개방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서툰 농부들이 직접 이제 농작물을 하고 계신다는 건데 어떤 작물들을 이제 직접 농사를 짓고 계시는지 좀 궁금해요. 네, 저희들 이제 귀촌해서 네. 농산물을 이제 친환경으로 짓고 막 하다 보니까 가뜩이나 서툰 데다 형편없잖아요. 그 모양이나 뭐 이런 게 친환경- 조금 형편없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그렇죠. 시장에 예쁘지 나오는 않고. 것들은 뭐 미끈하고 네. 그런데 저희는 그렇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희 야 이거 우리 아는 사람들 통해서나 팔자 네. 해서 이제 시작됐죠. 그래서 시작은 친환경 채소를 주로 하고 예. 있습니다. 그 친환경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네. 어떨 때 그게 친환경인가요? 그러니까 정말 유기농으로 뭘 했을 때 비료나 이런 예, 가급적 인위적인 뭐 농약이라든가 이런 건 안 쓰고 배제를 시키고 예, 그러면 농작물들이 이렇게 모양새가 좀 그렇다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뭐 모양은 좀 별로라도 질만큼은 보장이 되나요? 맛이나 이런 예, 것들이 기능성이나 뭐 이런 건 좋죠. 그리고 사실은 농작물들 뭐 보면은 아주 허우대가 멀쩡하잖아요. 미끈거리고. 그렇죠. 그것이 요즘 젊은 사람들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외형만 그렇지. 실속은 그 없다. 실속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시장에 나온 농산물은 다 기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오히려 반대로 예, 예. 기형으로. 근데 말씀을 해주시니까 딱 와닿긴 해요. 저도 백화점에서 사실 예. 서울에서 이제 가족이 계시거든요. 네. 그럼 백화점에 가서 예쁜 걸 골라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도시 사는 사람들은 예쁜 게 좋은 거라는 이제 생각을 네. 단순하게 하고 사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못난 걸 사야겠네요. 못난 게 더 맛있겠네요. 맞습니다. 못난 게 맛있다고 옛날부터 아, 진짜요? 어르신들도 얘기하세요. 이제 깨달았네요. 예. 제가 대표님 만난 게 큰 행운이지 않을까. 예. 그러면은 이런 농작물들을 직접 짓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제 사업을 운영하신 건가요? 처음에는 이제 아는 사람들한테 팔았는데요. 네. 지금은 서울에 갖고 올라가서 직거래를 해요. 아, 직거래를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도농교류 활동을 계속 해왔었는데 네. 한번 도시인분들 40명을 이제 초청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기 마산면 벽오리에 무인 판매대를 아, 갔는데 그때 얘기했었는데. 순식간에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물어봤어요 그 예, 사람들한테. 예. 아니 이거 서울 가면 좋은 거 많은데 네. 이걸 왜 힘들게 여기서부터 짊어지고 가려고 다 사시느냐 그랬더니 그분 말씀하시는 게 이제 시골 거니까 사간대요. 그래서 비로소 그분들이 뭘 원하는지 알았어요. 시골 그래서, 예, 거니까 요 한마디에. 예, 그래서 네. 직거래장 가면은 저희 유니폼이 밀짚 모자입니다. 아, 진짜요? 보고 예, 싶다. 제가 얼굴도 거무잡잡해갖고 촌스럽게 생긴 사람이 밀짚 모자 이렇게 쓰고 가니까 그 자체가 인증이군요. 예. 그래서 그분들은 농민이 직접 왔다는 거에 대해서 네. 내가 이 농민들을 이걸 팔아주면 이 농민들을 돕는 거다 하는 기여 소비 심리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늘어납니다 매출이. 참 행복하면서도 한편으로 약간 씁쓸한 기분이 드는 게 얼마나 도시인들이 그런 농작물 피해를 많이 봤으면 맞습니다. 예, 그런 그 하나에 딱 신뢰를 가지고 바로 이렇게 농작물들을 굳이 지역에서까지 짊어지고 가시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빨리 좀 더 많이 활성화됐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당연히 이제 직접 맛을 보신 그 도시인들께서는 도시인? 아무튼 외지 분들께서는 반응이 좋으시던가요?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예. 저도 요리를 해보지만 재료가 좋아야 요리가 잘 되더라고요. 못할수록. 아무튼 근데도 이제 그렇게 시작을 처음부터 이렇게 크게 하면서 분명히 어려웠던 점들이 좀 계셨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그런 루트를 이렇게 찾는다던가 그렇게 하는 것들 어떤 어려운 점들이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기촌 전에는 뭐 저도 공무원 생활 30년 넘게 했고 그 공무원 구성원 생활 자체가 하셨구나. 다 네. 딴 일 하던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다른 분야이셨군요. 이런 사람들이 채소 장사 하려니까 뭐 물건 품질 고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네. 그냥 뭐 가공하는 거 어떻게 저장해야 되는 거 전혀 네. 몰라서 지금은 많이 배웠습니다만 처음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울이라는 곳은 뭐 대형 이마트니 뭐 백화점이니 여러 군데 그렇죠. 많은데 그 와중에 왜 우리 걸 사줄까? 과연 우리 그 걸 많이 이유를 사줄까?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분들의 요구 사항이 뭔지 네. 그거 파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는 알았어요. 시골 거니까. 아, 시골 예, 거니까. 이제는 한 1년 넘게 했는데요. 네. 묻지도 않고 사요. 아, 진짜요? 그냥 예.
밀짚 모자를 딱 보면 사야겠다 이러고 사시는 거예요? 예, 그 사시는 분들이 제가 다 농사졌는 줄 알아요. 그래서 아니요, 이거 뒷집 어르신 거예요. 이거 이장님 마당에서 긁어 온 근데 거예요. 그 말이 이래요. 더 신뢰가 갈 것 같아요. 뒷집 예, 마당에서 맞습니다. 정말 저라도 예, 저라도 어떨 그럴 것 때는 같아요. 저희가 더 비싼 게 있어요. 유통이라는 걸 알고 나니까 네. 거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속임수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유통 우리는 마진이 크죠. 곧이곧대로 가져가야 네, 이분들이 어떨 땐 비쌀 때 있어도 사요. 비싸도 사는군요. 예, 예. 어쨌든 뭐 어떨 땐 싸지만 어떨 땐 비쌀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먹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네. 보니까 예. 조금 부담을 하더라도 사는 거죠, 다들. 네, 특히나 뭐 아이들 있는 그러니까요. 집에 분들은 이런 걸 먹여야 된다는 얘기를 그렇죠. 저희한테 해줘요. 그래서 보람 있습니다, 그런 게. 그러니까요. 왠지 저도 사업에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네. 드는. 저도 밀짚 모자를 한번 쓰고. 근데 아무나 밀짚 모자 쓴다고 인정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람됐던 일이 사실 이런 부분을 예. 좀 살짝 얘기해 주셨는데 또 좀 기억에 남는 어떤 에피소드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에피소드보다 저희가 네. 이제 사회적 기업이에요. 네. 2013년 12월에 지정돼서 네. 지금 이제 사업을 2년차 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수익금을 사회 환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예. 예,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이제 그 마을에 빈집이 많잖아요. 그래서 네. 이거를 설득을 해야 돼요. 어떻게요? 이제 자손 어르신들 돌아가셔도 자손들 뭐 돈도 안 되잖아요. 그 집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내버려 두지만 마을에서는 흉가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장님하고 해서 이렇게 설득을 해서 빌려요. 네. 그래서 지금 두 채를 운영하고 있는데 두 분이 서울에 있는 분들이 내려와 계세요. 그러다가 이제 마음에 들면 살아보고 정착하자. 서천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런 게 보람 있는 거죠. 이게 실제로 이제 귀촌까지 약간 유도도 하시는군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요. 저희 부모님께도 빈집을 하나 마련해 주시면. 네, 오십시오. 지금 한 채 비어 있습니다. 아, 진짜요? 예. 흉가라 귀신 나오진 않겠죠? 그거 좀 손 봐야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좀 더 뭐 바라고 싶으신 점이라던가 계획하시는 일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은퇴 후에 귀촌해서 시골 사는 건데 네. 이게 제 인생 사는 거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이제 심심하긴 글렀죠. 일자리가 있으니까 죽을 때까지. 그거 행복한 일이신 것 같아요. 행복하죠. 그러니까 이 일을 계속하고 싶어요. 죽을 때까지. 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건강하고 팔팔하게 네. 남은 인생 일을 하면서 사는 거. 뭔가 오늘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정말 행복하게 사신다는 게 짧은 순간에도 좀 느껴집니다. 앞으로 네, 여기 많이 오셔가지고 24절기 방송 아까 잠깐 들으셨을지도 모르는데 매일매일은 바쁘시니까 절기마다 한번 오셔가지고 방송해보시는 것도 얘기 듣고 굉장한 아이디어다 생각했는데 오케이 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아직 제가 이게 방송 지금 시간이 없어서 서천농부가 24절기까지 절기는 뭐 이렇게 짧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브라보. 네, 알겠습니다. 짧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대기를 해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번에는 특집 때 한번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사회적 기업 이렇게 대표님들하고 또 얘기 같이 담소 나누시는 시간 가져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듣고 싶으신 곡 사전에 받았는데요. 어떤 곡이었죠? 정태춘 씨의 서해에서. 제가 그 세대가 아니라서 처음 들어보는 노래일 것 같은데요. 이 노래를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서툰농부들 협동조합 최강진 대표님과 서천소구를 모셨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벌써 9월 10일 라디오 서천 1919 마칠 시간입니다. 얼추 시간이 맞춰졌네요. 다행이군요. 오프닝 때 인디안 서머에 관해서 좀 얘기를 했었는데 그 가장 행복한 순간을 살고 계신 분이 지금 서툰 농부들 협동조합의 최강진 대표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야 할 텐데요. 아무튼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끝곡은요. 최강진 대표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가수 이름이 어떻게 된다고요? 정태춘 님의 서해에서를 끝곡으로 마무리할게요. 이 노래 들으시면서 달콤한 점심 하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라디오 서천 1919는요. 서천군 일자리 종합센터, 서천군 미디어문화센터, 소풍플러스, 관악 FM이 만드는 방송입니다. 지금까지 총 기획의 안병천, 기술전 배서연, 진행의 정선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뵐게요. 당신의 일자리를 응원합니다.
눈물에 옷자락이 젖어도 갈 길은 머나먼데 고요히 잡아주는 손 있어. 제가 요즘 가보고 싶은 곳이요? 제주도, 발리, 파리. 너무 많죠. 아빠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관심 있는 거요. 골프, 자전거, 사진, 기타, 낚시. 집사람이요? 집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이는 없습니다. 가족일지라도 오늘 가족끼리 물어보세요.